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그 보상 이야기 뒷담화 10편에서 그 인천 청라지구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왜 불이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불이 잘 나는지, 또 이 불이 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얘기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는 사고가 나는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배터리는 그 외부 충격, 뭐 눌린다거나 뭐 안에서 뭐 이 파이프 같은 게 관통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이 음극한 양극판, 음극판 사이에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또 용액으로 꽉 채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깨지면 음극과 양극이 접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고열이 발생을 하면서 옆으로 전이가 되고 열폭주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과충전. 과충전이라는 것은 과충전을 하게 되면 이제 과충전을 왜 과충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이 과충전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전액 안에 그 매개 물질인 용액에 기포가 발생을 해서 배가 불러줍니다. 우리 여자분도 옛날 리튬 배터리 보시면은 그 카메라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보면 배가 불러지는 거 보셨죠? 그 배가 불러지면 안에 압력이 발생을 하니까 서로 압착을 가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판이 깨지면 음극과 양극이 또 접촉을 해서 거기서 또 열이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폭주가 되고 전이가 돼서 거의 폭발하는 적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덴트라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덴트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음극과 양극의 전해질로 해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플러스 이온에 있던 것이 자꾸 이렇게 이온을 이동을 하면서 마이너스 판에 가서 이온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리튬의 그 원소가 가서 달라붙으면서 점점 좀 자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뾰족하게 자라니까 이게 이제 압착을 거기다가 이제 그 자라는 것이 이제 플라스틱 PP나 PE를 뚫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합선을 해서 이제 또 불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아까 뭐 두 번째 말씀드린 과충전과 덴트라이트가 거의 같이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충전을 해서 차를 세워놔서 며칠을 세워놨는데, 뭐 아까 청라 같은 거 3일을 세워놨는데 불이 났다. 이게 점점 이제 압착이 가해지고 덴트라이트는 자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합선이 발생을 해서 불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단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제 아주 좀 이게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공장에서는 이런 제조상의 결함이나 뭐 물리적 손상, 내부 전해에게 뭐 불순물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 자체에 불량이 발생해요. 지금 이번에 중국 배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배터리 회사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 내에는 그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이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고장이 났거나, 또는 과충전을 그 시스템 제대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전류나 저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오염상에 대해서 서로 바이패스해서 이걸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가 잘못되거나 뭐 이럴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자동차 회사의 책임, 벤츠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에 이제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과충전이 되면은 보통 요즘에 이제 충전을 뭐 80%만 하라, 90%까지 해라, 뭐 95%까지 해라,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어느 게 맞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에서 내가 전기가 많이 들어오면 과충전이 되는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전기를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하자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츠 생산 공장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도 이제 이것이 잘못되면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 되겠죠.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를 충전해주는 충전기에 대한 결함이 되겠죠. 그 충전기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급속 충전이 있고 완속 충전인데, 급속 충전이 덩치가 크죠, 기계가. 완속 충전은 덩치가 좀 작고, 그래서 뭐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뭐 배터리 수명도 단축이 되고,
이것이 불날 확률이 더 높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급속 충전은 그야 말대로 빨리 충전을 시켜서 요즘 세상에 그 완속 충전하려면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죠. 이런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점이 많습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또 사이클이 길어요. 그래서 수명이 오래 가고 그다음에 충전도 빨리 되고 또 가볍고 또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보통 배터리는 이제 자기 방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방전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방면 연인도 있지만 또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면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버릴 수도 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데 과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이제 발화 폭발 위험이 있고 그다음 제조 비용도 높아서 이제 뭐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 나중에 처리할 때 이제 폐기 문제, 독성 화학 물질 같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불이 났을 때 이쪽에 불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불이 날 때 아주 인체에 무지하게 아주 안 좋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막 전기장도 불났다. 그럼 무조건 튀어야 됩니다. 옆에 있다가는 이런 불소가스 이런 거 우리 기판 제조 공정에서 반도체에서도 이거 쓰는 거 아시죠? 그때 일본에서 불소 수입하다가 뭐 이런 문제 있었죠. 이것이 마지막 세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배터리가 워낙 유익한 장점이 많아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천문대라든가 산 위에 있으니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뭐 등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거를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손해사정사를 하는 시절 화재 보험 할 때 수제를 입은 이쪽 그 셀, 모듈, 팩, 렉 이런 것을 제조하는 공장에 한번 이 침수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한번 그때 조사를 하면서 배운 건데 이 셀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늘 보시는 제일 작은 단위가 셀이고요. 이것이 이제 LG나 이런 데서 SK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셀이고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 장을 묶어서 보통 10장, 20장 묶겠죠. 그래서 만드는 것이 이제 모듈입니다. 모듈 안에 이제 요걸 관리하는 이제 아까 전기 장치가 회로가 들어가 있고 요 모듈을 쭉 모아서 다시 이제 팩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기 자동차 올라가는 이게 팩인데 팩은 이제 밑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위아래 뚜껑을 덮어서 실리콘으로 딱 봉을 해서 나오죠. 이게 보통 자동차에 들어가는 팩이고 이 팩들을 또 여러 개 모아서 그 전기 용량이 이제 그보다 더 커야 될 때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천문대나 등대 같은 데 이런 데는 이제 그걸 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아주 큰 컨테이너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화성시의 그 아리셀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셀을 만드는 LG나 SK가 아니고 이 셀을 갖다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듈과 팩 또는 렉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공장이었죠. 아직 이제 사고 사실은 아리셀 공장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사 중에 있지만 뭐 대략 짐작한 이 셀 아까 기초 단위 셀을 쭉 쌓아놓거나 옆으로 적재를 해놨을 때 그 중에 한 셀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제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극, 전극, 그 중간에 이제 음과 양극을 가로막는 이게 절연시키는 PP나 PE,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용액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배터리 하나가 어떻게 구부러지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면 이 PP, 플라스틱 판이 깨져서 하나가 접촉을 하면서 여기서 과열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서 그 같이 쌓아놨던 것이 졸지에 이제 붙어버리고 전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처음 그 아리셀 공장 화재 소식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왜 빨리 피해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불이 나면은 그냥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튀어나가야 된다. 이러고 보통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서 불을 꺼보려고 노력을 해보니 꺼지질 않죠. 그래서 뭐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가스가 유독가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특히 불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불소 가스는 그냥 마시면 그냥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가 컸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전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까 4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전해액에 유기용매하고 이제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불산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화재가 이제 더 나중에 되면 이제 불소가 나와서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음극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음극재 쪽에 아까 말씀드린 덴드라이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큰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음극재를 이제 리튬으로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탄소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연을 이제, 그렇죠. 흑연이죠. 탄소가 아니고 흑연을 사용해서 아까 말했던 덴드라이트의 발생을 줄이고자 했는데 결국은 줄여준다고 판단을 했지만 아닙니다. 줄여지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요. 거기다 이제 최근에 거기다 시스템으로 이제 키스트에서 뭐 P형 반도체를 표면 처리하면 좋다 해서 이게 2021년에 3년 전에 나왔는데 아마 이것도 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흑연 전구보다 좀 상위 버전인 것이 최근에 이제 개발을 했다고 나왔는데, 뭐 유정훈 에너지 연구소 팀들이 이제 개발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응급전극에 이걸 사용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덴드라이트의 발생을 좀 줄이면서, 뭐 대략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안트렌과 니켈 이온의 산화 반응으로 개발된 스키너 화이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총 정리를 다시 해보면, 리튬 이온 전지는 이제 외부 충격을 받아서 압착이 생겨서 눌리거나 또 관통이 되거나 하면 바로 불이 나오죠. 그럼 옆으로 이제 열폭초 현상이 발생해서 바로 전이가 돼서 그냥 전체가 다 순식간에 타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그때 유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충전을 하게 되면은 기포에서, 용액에서 기포가 나오면서 압력을 가해주니까 배가 뚱뚱해져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중간 분리막 PP나 PE가 이제 파괴가 돼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 음극이 접촉을 하니까 이제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열폭조 전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음극재 쓰는 개발이 많이 된다 했지만은 점점점 개발이 돼가고 있지만 이 덴드라이트가 자라나서 이것이 아까 PP나 PE를 눌러서 그럴 때 배가 뚱뚱해질 때는 더 빨리 눌리겠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 그다음에 제조를 할 때부터 이제 내부 단락이라든가 뭐 물리적 손상, 뭐 전액의 불순물이 들어간다. 이래서 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배상 책임이 이제 밝혀지면 그쪽에 있다. 근데 이거는 막 완전히 타버리고 나버리니까 이게 밝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까 자동차 내부에 있는 과충전 방지 시스템도 잘못했다는 거 박힐해야 되는데 완전히 타버리니까 뭐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마 끝까지 박히기가 어렵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준비를 하면서 참고를 했던 것, 사진이나 이런 참고를 했던 것은 이제 꿈꾸는 전기쟁이라는 이런 블로그를 하시는 분 자료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황교 박사라고 변호사 겸 공학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이런 주장하시는 바도 이제 좀 참고를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